들어가는 나의 80세의 적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젊은 시절의 얼굴은 희미해지고 주름이 늘어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형제도,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결국 한 걸음씩 인생의 황혼기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나이도 많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고 약을 챙겨 먹고 무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래도록 노인전문병원에서 환자들을 보살펴온 한 의사는 말합니다. 80세가 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이 바뀝니다. 건강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80세의 벽을 현명하게 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여러분한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더 중요하다. 내 자신만큼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 나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죠.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고 노후에는 손주를 돌보며 지내는 것이 미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남아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들은 살아남은 존재이지만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노후를 함께할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오늘 85세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건강했지만 아내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끝까지 돌볼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부탁을 해보았지만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한두 번 오고는 더 이상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이제 좀 쉬어야 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맡기는 건 어때? 남편은 고민 끝에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혼자 남게 되니 더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때는 힘들어도 함께였지만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아주는 건 배우자뿐이었구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효도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이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물리적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부터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보살피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배우자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건강을 위해 참고 살지 마라.
80세가 넘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먹는 걸 조심해야 한다.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던 한 노인의 후기. 정선남도의 한 시골 마을에 86세의 박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맵거나 짠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고 고기는 몸에 해롭다고 생각해 채식단에 고집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온 덕분에 그는 80세가 될 때까지 큰 병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박할아버지는 건강관리의 모범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랫동안 터모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건강을 위해 참고 살았는데 도대체 언제쯤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어볼 수 있을까? 그는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건강을 위해 엄격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85세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폐암 초기 간지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할아버지는 멍해졌다. 나는 평생 건강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린 걸까? 그러나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몸에 병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떠올렸다. 매운 김치를 좋아했지만 먹지 않았고 삼겹살을 먹고 싶어도 기름지다며 피했다. 친구들이 함께 소주 한잔 하자고 할 때도 거절했다. 운동을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비가 와도 헬스장에 가곤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참고 살아온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80세 이후에는 참지 말고 즐겨야 한다. 그날 이후 박 할아버지는 인생을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 오랜만에 시장에 가서 기름진 고기를 사서 구워 먹었다. 하루에 한 잔씩은 커피를 마셨고 가끔 친구들과 소주도 한잔 했다. 운동도 억지로 하기보다는 하고 싶을 때만 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보다 덜 피곤했고 의사도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말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 80세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건강 습관. 우리 몸은 80세 이후가 되면 더 이상 50대, 60대 때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한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맵고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입맛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자극적인 음식이 식욕을 돋울 수 있습니다. 고기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80세 이후에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맹신하지 말자. 노인이 되면 검진을 받을 때마다 여기저기 비정상 수치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지지는 젊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에서 발견되는 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치료 없이도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약을 최소한으로 줄이자. 노년층은 여러 병원에서 처방을 받다 보니 중복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약이 서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약만 먹고 나머지는 담당의사와 상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참으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불교에서 무삼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도 삶도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50대, 60대인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80세가 되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참고 있나요? 혹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건강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제는 참는 대신 즐기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80세 이후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겨라.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삶은 마치 자식을 위한 헌신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결혼을 잘 시키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부모는 드디어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 아니죠. 아들이 집을 정화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 하나? 딸이 육아하느라 힘든데 내가 손질 좀 봐줘야 하나? 자식들이 명절에 오면 맛있는 걸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자식을 위한 희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말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할까라?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남은 것은 서울에 사는 78세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평생을 아들,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홀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자식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사라고 가진 돈을 다 줬고 딸이 힘들다고 하니 손주를 돌봐주느라 몇 년 동안 보낸 시간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75세가 되었을 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펴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엄마 몸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심각한 골다공증과 영양실조가 겹쳐 있었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의사는 그동안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정상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는 누가 챙겨주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바쁘다는 것을요. 자식은 결국 각자의 삶을 산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가정과 일 때문에 부모를 100% 돌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챙겨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가 힘들어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만큼 자식도 부모를 위해 희생할까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효도를 할 수도 있지만 부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노년에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첫째, 자식도 결국 떠나간다. 결혼을 하든 해외로 나가든 직장 때문에 바쁘든 자식들은 결국 부모를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는 여전히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외롭고 속상하고 황홀해질 뿐입니다. 둘째,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나는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희생만 하면 오히려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가집니다. 셋째,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50대, 60대라면 지금부터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위한 새로운 태도. 이제는 나는 자식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한다고 전 재산을 다 주지 마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가려 하면 심란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오셨나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을 맹신하지 마라.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오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정부에서도 40대, 50대가 되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병원에서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면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나 걱정하고 혈당이 조금 높으면 당뇨를 조심해야 한다고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건강검진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건강검진이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인생을 바꿔버린 어느 노인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82세의 최할아버지는 내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오래 산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병원에서 검사할 때마다 이번에도 별 이상이 없기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위에 작은 종양이 보입니다.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최할아버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 걸까? 수술을 해야 한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 의사는 말했다.
지금 바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지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도 쉽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말했다. 아니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다. 그는 시술 전까지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이었습니다.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서 급격히 약해졌고 삶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치료받느니 그냥 평소처럼 살 걸 그랬어.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건강검진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검진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80세 이후에는 병이 있어도 진행 속도가 느리다. 노인의 암은 젊은 사람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80세 이후에 발견된 암은 대부분 서서히 자하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치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고령자는 치료기 약하기 때문에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때로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검진 결과에 집착하면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진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혈당이 약간 높다고 해서 당뇨병 환자처럼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 첫째, 내 몸의 느낌을 믿어라. 건강검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몸이 가벼운지, 활력이 있는지, 컨디션이 좋은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내 몸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건강을 판단하지라. 둘째,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꿔라. 혈압이 조금 높다고 무조건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휴식을 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80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이 많아질수록 부작용도 늘어납니다. 꼭 필요한 약만 남기고 단단의사와 산이질 불필요한 약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며 불안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일생을 즐기며 살 것인가? 불교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며 매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0세 이후에도 계속 건강검진을 받으며 걱정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남은 일생을 더 즐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계속 불안해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약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한국 사회에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고
혈당이 약간 올라가면 당뇨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면 병원부터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이 많을수록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80세가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연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약이 많을수록 건강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약이 우리 몸을 더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약을 믿고 살았던 노인의 후회.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84세의 이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0대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70대에는 당뇨약도 추가되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지면서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이 고부제와 영양제까지 먹으며 하루에 10알이 넘는 약을 복용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니까 먹어야지. 약을 안 먹으면 건강이 더 나빠질 거야. 그렇게 철저하게 약을 챙겨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무기력해지고 밥맛도 없고 가끔씩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약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는 끊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약을 끊으면 더 아프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오히려 약 때문에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 후 할머니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 몇 가지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약을 줄이고 나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어지럼증도 줄었고 밥맛도 돌아왔으며 기운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을 먹으며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약이 내 몸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약은 많을수록 독이 된다. 첫째, 약이 많으면 몸에 부담이 된다. 80세가 넘으면 심장과 간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단 약을 해독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도 노인에게는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약이 약을 부른다. 어떤 약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받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먹다 보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그 어지럼증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을 먹게 됩니다. 결국 약이 계속 늘어나면서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셋째, 건강을 지키는 것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다.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무조건 혈압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 이후 약을 줄이는 방법. 1. 필요 없는 약은 과감히 끊어라.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줄이거나 끊어도 되는 약이 있나요? 대부분의 노인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약까지 습관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몸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2. 약보다 식습관을 먼저 바꿔라.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기보다 수분 섭취를 줄이고 하루 30분씩 가볍게 걸으며 조절해보세요. 당뇨가 걱정된다면 당분이 많은 음식만 피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한 번에 점검하라. 노인들은 여러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다 보니 각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곳에서 전체 약을 점검받고 꼭 필요한 약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대신 자연적인 방법을 찾아라. 몸이 아플 때 먼저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풀어보세요. 소화가 안 될 때는 위장약을 먹기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피로할 때 최소한의 약만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진짜 건강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을 적게 먹는 것이 더 건강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하지만 과한 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 약을 먹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약은 몇 가지인가요? 혹시 필요하지 않은 약까지 습관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약을 줄이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약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